수로나된 밍크족들은 백수의 젖단의 넘버즈 7기와 맞붙고 모모노스케를 구하던 시노부를 킹이 공격하자 상대가 그의 앞을 막아서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우스를 되찾기 위해 나미를 위협하던 빅맘을 프랑키가 제지하며 원피스 최근화가 마무리되었죠. 이로써 와노쿠니 전선에 어느 정도의 대결 구도가 그려지며 팬들은 과연 누가 누구와 붙을까 예측해가며 그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중 대결 구도는 단순한 인물 간의 대결이 아닌 작품의 가장 큰 흥미 요소이자 각 인물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피스 속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인가를 선정해 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대결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위는) 트라팔가 로우 대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입니다. 박염병에 걸렸던 로우는 자신의 생명줄이 3년여 남은 상황에서 모조리 부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돈키호테 패밀리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이를 도플라밍고가 받아들이며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작중 나름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며 도플라밍고는 로우를 챙겼지만 그의 동생인 로신한테와 로우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부터 둘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수술수술 열매를 두고 펼친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로신한테는 이미 해군의 스파이였고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로우에게 전이 되면서 결국 수술수술 열매를 로우가 먹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로우는 이를 통해 결국 박염병을 치료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은인인 로신한테를 도플라밍고의 손에 잃으며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도플라밍고 입장에선 자신을 불사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또 소중했던 동생을 잃게 만든 로우로 로우의 입장에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죽인 복수의 대상으로서 도플라밍고가 가슴에 자리 잡으며 둘의 관계는 처음과 다르게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작중 둘의 전투는 아직까진 도플라밍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네요. 9위는 사카즈키 대 쿠잔입니다. 작중 해군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한 대결이자 관계이기도 하죠. 사카즈키와 쿠잔은 작중 생고쿠에 이은 해군 원수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 인물들로 펑크 하자드에서 열흘간의 전투를 펼쳐 결국 사카즈키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들의 대척점은 바로 정의관에 있었습니다. 사카즈키의 정의관은 철저한 정의로 어떠한 이유나 정당성을 부여치 않고 옳음을 추구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쿠잔의 정의관은 한껏 해이해진 정의로 각자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적어도 유한한 사고방식을 갖고 행동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둘은 해군의 방향성을 놓고 대결을 펼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쿠잔의 패배로 해군은 더욱 사카즈키의 정의관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모하였고 쿠잔은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며 작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위는 시키 대 생고쿠입니다. 대적 시대 전 생고쿠는 가프와 함께 해군의 최대 전력으로 해적들과 맞서왔던 인물입니다. 당시를 활약했던 해적은 골디로저, 시키, 지백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설정집에 따르면 생고쿠와 시키 이 둘의 관계에만 적대 관계라 명시되어 있는데 3명의 대해적을 상대한 3명의 해군 대장의 구도를 그리며 시키를 생고쿠가 전담마크한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작중 강자의 포지션에서 둘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작품의 중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기에 8위에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시키 대 골디로저입니다. 대적 시대 전 바다 위를 군림한 두 캐릭터는 결국 골디로저를 해적왕의 포지션에 더욱 명확히 올려놓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라 여겨집니다. 작중 록스 해적단 붕괴 후 시키는 독자적인 행보로 금사자 해적단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시에 흰수염, 빅맘, 그리고 로저 등과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며 이전 세대의 강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27년 전 세계 정복의 꿈에 꼭 필요한 고대병기에 대한 정보를 로저가 내놓지 않자 전면전을 펼친 에드워 해저는 작중 골디 로저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세계 정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 남겨졌는데요.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결국 무승부로 끝난 이 전투 이후 로저가 고작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시키는 단신으로 마린포드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이를 제압하기 위해 나선 가프와 생고쿠에 의해 임펠다운에 수감되기까지 했죠. 아마도 시키는 자신의 라이벌이라 여긴 로저가 기껏 해군에 붙잡혔다는 것 그리고
함께 바다 위를 군림하던 로저의 죽음에 세계 정복이 아닌 바다 위 최강자라는 그 이상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6위는 샹크스 대 미호크입니다. 둘의 관계는 검사로서 자웅을 겨루는 관계에 있죠. 비브르 카드에 따르면 최상 명검인 흑도 요루를 사용하는 미호크를 대해적 시대 이전부터 두각을 나타내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희대의 대검호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피의 소식을 전하러 온 그에게 샹크스는 결판이라도 내려왔냐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에 대해 팔을 잃은 그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서로가 존중받는 라이벌이라 여겨집니다. 또 한편으론 팔 하나를 잃은 샹크스를 상대로 미호크가 이긴다 해도 최상의 전력이 아닌 샹크스를 상대한 것이 되기에 세계 최강의 검사인 미호크에겐 뭔가 찝찝한 전적으로 남겨진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잃었다는 미호크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아무튼 로저의 겸습생이던 샹크스를 기억하며 흰수염은 매의 눈, 즉 미호크와 벌인 결투의 나날도 자신에게 새롭게 느껴진다 이야기했는데요. 적어도 샹크스와 미호크는 서로 여러 번 맞붙어 결판을 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어져온 존중받는 라이벌 관계임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5위는 마샬 대 티치 대 샹크스입니다. 둘의 관계는 흰수염의 배에 올라 주변을 모두 물리고 흰수염과 샹크스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이때 샹크스는 지금 쑤셔오는 것은 이 흉터라며 자신의 왼쪽 눈에 남겨진 세 줄의 상처를 가리키고 있죠. 이 말을 통해 지난날 로저의 배의 겸습생이었던 샹크스와 흰수염에 보였던 검은 수염이 서로 맞붙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샹크스의 말에 따르면 절대 방심치 않았던 그가 흰수염의 그늘에 숨어 야욕을 감춘 채 기회를 엿보던 티치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그와의 대결에서 샹크스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티치와 샹크스가 맞붙게 되는 전개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둘의 결말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4위는 에드워드 뉴게이트 대 골디 로저입니다. 각각 세계 최강의 사나이와 해적왕이라 불린 그들은 대적 시대 전 바다를 누비며 해적의 정점을 놓고 대결을 펼친 인물들이죠. 그럼에도 둘의 관계는 절대적인 앙숙이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로가 추구하는 해적의 길이 충돌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라는 연대를 가치로 삼았던 흰수염과 자유를 추구하던 로저였기에 서로는 악의 없이 서로의 강함만을 두고 대결을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뎅의 해상을 통해 흰수염의 전성기를 살펴보면 단지 분노하는 것만으로 섬과 그네를 뒤흔들 정도의 강자였다는 점에서 로저 또한 엄청난 강자였다 판단되는데요. 둘이 맞붙는 장면에서 서로 진화된 무장색 패기인 류오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모습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3위는 골디 로저 대 가프입니다. 해적왕과 해군 영웅의 관계로 작중 해적왕을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던 존재가 바로 가프죠. 이를 증명하듯 가프는 무모한 삶을 이어왔어도 운 좋게 살아남은 결과가 해적왕이라고 로저를 평하는데요. 라프텔로 향하던 로저는 그 길 위에서 수없이 가프를 만나 대결을 펼쳤을 거라 여겨집니다. 반면 로저의 버전에서 가프를 평가하자면 가프나 생고크라도 데려오라며 상대하던 해군에게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어도 해적의 포지션에서 정점에 서 있던 로저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가프나 생고크 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적과 해군이라는 대척점에서 서로가 견제하던 역할로서 대결을 펼쳤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과거 이 둘의 대결은 사카즈키 대 쿠잔 이상의 엄청난 스케일을 예측해야 하네요. 2위는 록스디 지백 대 로저 가프 연합입니다. 사실 로저와 가프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지만 둘은 지백을 괴멸시키기 위해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그려졌죠. 따지고 보면 지백이라는 인물은 그동안 언급이 없다가 로저와 가프가 얼마나 강한지 그려지며 자연스럽게 그 위에 군림하는 대악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무엇보다 작중 지백을 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이라고 평하고 있죠. 특히나 지백이 추구했던 것은 세계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절대적인 강함으로 세계를 짓누르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자유를 추구하던 로저도 해적을 견제하던 해군 소속의 가프도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였기에 둘은 동맹을 맺고 최악의 해적인 지백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로저와 가프의 손에 괴멸된 록스의 적단은 이후 뿔뿔이 흩어져 흰수염, 빅만, 카이도, 시키 등의 새로운 강자들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또 다른 최강자를 낳은 최강자들의 대결이라 생각되어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는 몽키디 루피 대 마샬디 티치입니다. 원피스는 계속해서 평행이론이 적용되는 작품인데요. 작중 로저의 의지를 잇는 것이 루피라면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려 했던 지백의 의지는 검은 수염인 티치가 잇고 있다 판단됩니다. 특히나 둘의 관계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차이를 보이는데요. 작중 같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에서도 둘은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죠. 이에 그치지 않고 오왕이 된 현 시점까지도 둘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대 로저와 가프가 대악이라 여겨지는 지백을 괴멸시킨 것처럼 루피와 똑같이 해적왕을 꿈꾸는 검은 수염과의 대결이 원피스 최후의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전투가 될 것이라 여겨지기에 원피스 속 최고의 라이벌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위의 라이벌로 조로 대 쿠이나를 소개합니다. 더 이상 조로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이자 수많은 감정의 대상인 쿠이나. 그녀를 통해 조로는 세계 제1의 대거모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어린 시절 조로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은 조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져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라이벌 관계 없이 세계 제1의 대거모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조로에겐 가슴속 깊숙한 곳에 쿠이나와 자기 자신이라는 라이벌이 존재하기에 매일의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